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현대지성에서 국내 최초로 스페인어 완역본이 출간돼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생략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문 순서 그대로 텍스트 전체를 모두 소개한 최초의 버전이라고 합니다. 300개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300개의 제목에 내용의 핵심이 잘 담겨 있어서 제목만 읽어도 좋더라고요. 이 책에는 인간이 가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인생 명언으로 가득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들이 무조건 옳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생 지침서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400년 전에 쓰인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대의 간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점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이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기라.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이지만 고상한 관심에 끌리는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정 영웅들의 집에 더 자주 들른다. 하지만 이곳은 허영심의 궁전이 아니라 영웅심의 무대이다. 평판이 좋고 신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본보기는 위대한 신탁 그 자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뛰어나고 정중한 분별력을 갖춘 궁정학교가 된다. 남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또한 친구를 악용해선 안 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악덕인데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절제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선택한 것에 열중하되 자신의 좋은 취향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한다.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때때로 망각에 있다. 잊어버릴 줄 알라.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게 느껴진다. 보통 가장 잊어야 할 것들을 가장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 떠나는 악당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얼간이다. 기억은 고통스러운 일에는 정성을 들이고 기쁜 일에는 무심하다. 때때로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망각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치료법을 잊는다. 따라서 기억을 위해서도 알맞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것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예외다. 그들은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천진난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침묵을 통해 말의 힘을 축적하라. 소수와 함께 생각하고 다수와 함께 말하라. 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잘못을 깨달을 수 없고 위험에 빠지기도 쉽다. 소크라테스 정도가 되어야 이런 상황을 다룰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사람들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신에게 모욕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불쾌함도 배가 되는데 비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했던 사람도 불쾌해지기 때문이다. 진리는 소수의 것이지만 속임은 통속적일 만큼 흔하다. 광장에서 하는 말을 듣고는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마음속으로 거부하려고 해도 자기 목소리가 아닌 통상 어리석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박하지 않고 반박을 당하지도 않는다. 물론 곧바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제한다. 생각은 자유인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그리고 가끔 나서는 게 허락되면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말한다. 지혜는 평정심에서 나온다. 절대 평정심을 잃지 마라. 동요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왕의 마음을 드러낸다.
모든 관대한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정념은 마음의 기질이라서 조금이라도 과하면 지혜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만일 악의가 입 밖으로 나오면 명성이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나 가장 나쁜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의 우수성. 가장 먼저 하면서 탁월하기까지 하면 그 우수성은 2배가 된다. 조건이 같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일할 때 앞서한 사람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불사조가 되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명성의 상속자가 된다. 하지만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두고 싸워야 한다. 즉 아무리 애를 써도 모방품일 뿐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가 없다. 예리한 통찰력이 탁월함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면 지혜는 그런 노력이 사라지지 않게 보장한다. 현명한 사람은 참신함 때문에 영웅 명단에 오른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2번째로 하기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하길 원한다. 횃불은 밝을수록 더 많이 닳고 지속시간도 짧다. 만능패가 되지 말라. 모든 탁월한 것에도 결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되면 오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탁월함을 탐내면 결국엔 모두 불쾌해진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면 큰 불행이지만 모든 일에 만능패가 되려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불행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결국은 그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때 받은 사랑만큼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만능패가 가진 모든 종류의 완벽함은 차츰 닳아 없어진다. 그러면 초기에 받았던 진기한 자라는 명성을 잃고 평범하다는 불명예를 받는다. 이 모든 극단적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탁월한 빛을 드러낼 때 중도를 지키는 것이다. 즉 완벽함이 넘치되 드러낼 때는 절제해야 한다. 횃불은 밝을수록 더 많이 닳고 지속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성을 얻으려면 자신을 덜 드러내야 한다. 인생은 짧지만 잘 살아낸 삶의 기억은 영원하다. 오래 사는 기술. 선하게 사는 것이 장수하는 기술이다. 삶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 바로 어리석음과 비열함이다.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킬 줄 몰라서 삶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삶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미덕 그 자체가 상인 것처럼 악덕 그 자체도 벌이다. 악덕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삶을 2배로 빨리 끝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미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또한 정신이 온전하면 육체도 온전해진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오래 살게 된다. 힘과 지식을 다 풀지 말고 상대방이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하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라. 늘 당신을 기대하게 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패를 던질 때도 처음부터 전부 다 던질 필요는 없다. 최고의 계책은 힘과 지식을 절제할 줄 알고 성공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데 있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 한 가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주제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되기 쉽다. 간결한 말은 듣기에 좋고 협상에도 적합하다. 말이 간결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의로 얻으면 된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그리고 나쁜 말도 간결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점만 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말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는커녕 망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에게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장신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삶은 아주 바빠서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은 말은 간결하다. 친구들 사이라도 잘못을 털어놓는 일은 주의하라.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념도 감추어야 하는데 결점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은 곧 저지르려는 잘못까지 미리 떠벌린다. 명성은 한 일보다는 신중함이 좌우한다. 따라서 금욕 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은 해와 달의 일식이나 월식처럼 훤히 드러난다. 따라서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조차 숨겨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내할 줄 알라. 현명한 사람은 늘 참을성이 약한데 지식이 많아질수록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만족하기가 어렵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모든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때때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참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훈련에서 중요하다. 참을 때 비로소 귀중한 평화가 생기는데 이는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피하는 게 낫다. 단, 자기 자신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 전에는 늘 시간이 있지만 말하고 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다. 말할 때 주의하라. 경쟁자와 말할 때는 신중하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예의를 지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는 늘 시간이 있지만 말하고 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할 때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해야 한다. 말이 줄면 싸움도 준다. 하찮은 말을 할 때도 중요한 말을 할 때를 대비하여 주의해야 한다. 깊이 간직한 비밀에는 신성한 빛이 돈다.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곧 넘어지거나 패한다. 원하는 걸 얻는 진정한 비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알라. 원하는 걸 얻는 진정한 비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보통 원하는 걸 애써 구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더는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손에 들어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거기에도 그림자의 속성이 있다. 즉, 쫓아가는 자는 피하고 도망치는 자는 따른다. 또한 이런 경신은 가장 교묘한 복수 방법이기도 하다. 현자들의 격언에 따르면 절대 펜으로 자신을 방어하면 안 된다. 그런 방어는 흔적이 남고 상대의 불손한 행동을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의 적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유명해지려는 용렬한 계략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또한 잊어버리는 것만한 복수가 없다. 이것은 무라는 먼지 속에 묻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계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불가사의 중 하나에 불을 지르면 영원히 유명해진다고 착각한다. 증상을 잠재우는 방법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거기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고 명예가 실추된다. 적들만 기쁘게 하는 꼴이다. 그런 불명예의 그림자가 탁월한 빛을 다 가릴 수는 없지만 그 빛을 약하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시간에 할 일을 해서 기쁨과 명예를 얻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을 신중한 사람은 처음부터 한다. 둘 다 하는 일은 같은데 시기가 다르다. 후자가 하는 시기는 적절하고 전자가 하는 시기는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거꾸로 이해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머리 위에 올릴 것을 발에 놓고 오른쪽에 놓을 것을 왼쪽에 놓아서 왼손잡이처럼 행동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 있다. 자발적으로 할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스스로 실행해서 기쁨과 명예를 얻는다.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하라. 항상 남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하라. 남들이 보고 있거나 볼 것으로 생각하면 신중해진다. 그들은 벽에도 귀가 있고 나쁜 행동은 언젠가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한다.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보는 사람들을 나중에 자기 행동을 증언할 증인들로 생각한다. 온 세상이 자신을 봐주길 원했던 사람은 남들이 자기 집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라.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다. 미덕은 모든 완벽함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행복의 중심이다. 이것은 지혜롭고 신중하며 기민하고 사려 깊으며 현명하고 용감하며 절제하며 정직하고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한다.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를 영웅으로 만든다. 이 세 단어가 행복을 만드는데 바로 미덕과 건강, 지혜다. 미덕은 소우주의 태양인데 그 방구는 선한 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신의 은총과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미덕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고 악덕만큼 가증스러운 것도 없다. 미덕만이 진실하고 다른 나머지는 모두 농담에 불과하다.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오로지 미덕만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미덕 있는 사람은 살아서는 사랑을 받고 죽어서는 오래 기억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위대한 승리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즉, 선한 행동과 말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 예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지독한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두고 평생을 들고 다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고,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리는 니체는 이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인생 지침은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현대지성에서 펴낸 사람을 얻는 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400년 전에도 인생에 대한 고뇌,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과 비슷한 무게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현실적인 조언들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전자는 잊히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왕관을 쓴 군주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단, 너무 침묵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휘둘리는 순간 이를 그르친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는다. 그런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제멋대로 하는 저속한 감정들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한다. 따라서 정념에 사로잡힐 때는 이를 맞지 말라. 특히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피하고 평판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타고난 능력도 노력이 완성한다. 평범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탁월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명예는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데 노력이 적으면 그 가치도 적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노력의 부족 때문이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었다. 낮은 자리에서 뛰어난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평범하길 원한다는 말은 그럴싸한 변명거리이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뛰어날 수 있었음에도 낮은 자리에서 평범하게 머무르기를 만족하는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타고난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그것을 완성한다. 나에게 기대감보다 호기심을 갖게 하라.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도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의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은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은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서는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처음에 아주 안 좋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보다 견딜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행운의 여신을 너무 오래 시험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행운을 버릴 줄 알라. 이것은 유명한 도박꾼들의 방법이다. 멋진 호텔은 용감한 전진만큼 중요하다. 공적이 충분하거나 많을 때는 그것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늘 뭔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행운이 더 안전하다. 맛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달곰 씁쓸해야 한다. 행운은 많이 쌓일수록 미끄러지고 모든 것을 망칠 위험도 커진다. 때때로 행운은 지속기간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강렬하다. 행운의 여신은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등에 업으면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현자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절대 자존심을 잃지 말라. 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익숙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올바름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규칙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엄격한 권위가 아닌 자기 분별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 세네카가 말한 상상 속 가정교사, 자기 양심도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선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오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오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 때도 있다. 관대하게 처신하라. 또한 처신이 탁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은 시시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모든 일을 너무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서는 더 그래야 한다. 신경 쓰지 않았는데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일부러 모든 것을 알려고 드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관대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통치하는 일에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인과 가족, 친구, 특히 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그냥 못 본 척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든 지나친 간섭은 화를 부르고 그게 성격이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불쾌함 혹은 불쾌한 것 주변을 계속 맴도는 일은 일종의 미친 짓이다. 대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수용 능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모두의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에 남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깊이를 측정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긴 하되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남들이 나의 모든 능력을 파악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당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능력이 발휘될 범위를 추측하고 의심할 때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큰 행운을 맞기 전에 먼저 배짱을 키워라. 크게 베어문 행운을 소화할 수 있는 위,
지혜를 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커다란 위이다. 위가 커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크기 때문이다. 큰 행운이 다가올 때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같은 행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과식으로 배탈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천성적으로 위가 작아서 진귀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명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정신을 잃는다. 더욱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 때 큰 위험에 처한다. 행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은 더 큰 일도 할 만한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배포가 작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모두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 가치가 크다.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얻어라.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예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종의 마법과 같다. 무례할 때 모두의 분노와 경멸이 일어나듯 예의가 바를 때 모두의 호의를 얻는다. 무례함이 교만함 때문이라면 미움받을 만하고 무식함 때문이라면 경멸받을 만하다. 예의는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언제나 낫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의 있게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들 사이에서 예의 있게 대하면 그 가치가 드러난다.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치가 크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신도 존중을 받는다. 예의와 존중은 그것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사람에게 그대로 머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말과 행동을 다스리라. 그러면 어디서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존경도 미리 얻는다. 이것은 모든 것, 즉 대화와 연설, 심지어 걷고 보고 원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탁월함은 어리석은 무모함이나 거만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우월한 성품과 덕스러움이 쌓여 형성된 위험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 무엇을 주는가 보다 어떻게 줄까를 더 생각하라. 2번 생각하라. 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 안전한데 특히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리고 허용하거나 개선해야 할 때는 시간 여유를 갖는 게 좋다. 그러면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 늘 더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란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귀해진다. 만일 거절할 일이 생기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첫 충동의 열기가 식고 냉정해지면 대부분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급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허락하는 게 좋다.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책이다.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동행하라. 빛을 가리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
당신의 빛을 많이 가리는 사람과는 어울림을 줄여나가야 한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명성이 높아진다. 그런 사람은 늘 주연을 맡고 아닌 사람은 조연을 맡는다. 그런데 후자가 조금이라도 명성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자가 받고 남은 것 덕분이다. 달은 별들 사이에서 홀로 밝게 빛난다. 하지만 해가 뜨면 더는 빛나지 않거나 사라진다. 따라서 빛을 가리는 사람이 아닌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마리트 알리스의 시에 등장하는 현명한 파볼라도 이런 방법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다. 즉 그녀는 못생기고 단정치 못한 하녀들과 함께 있어서 빼어나 보였다. 그렇다고 더 떨어지거나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다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높이다가 자기 평판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따라서 발전하는 중이라면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미 그 경지에 올랐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모든 성공을 합쳐도 작은 잘못 하나를 숨기지는 못한다. 100번 잘하기보다는 한 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빛나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빛이 사그라지면 누구나 쳐다볼 수 있다. 대중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험담하는 악인은 칭찬하는 선인보다 더 많이 알려진다. 많은 사람이 실수를 저지른 후에야 주목을 받았다. 모든 성공을 합쳐도 작은 잘못 하나를 숨기지는 못한다. 따라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악의가 있는 사람은 남의 실수는 다 드러내도 잘한 일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 간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바래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요, 말은 삶의 장식이다. 말과 행동이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따라서 훌륭한 말을 하고 명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전자는 완벽한 머리를 나타내고 후자는 완벽한 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둘 다 고결한 정신에서 나온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이다.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고 말은 삶의 장식이다. 탁월한 행동은 지속되지만 탁월한 말은 쉽게 사라진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다.
따라서 생각이 지혜로우면 행동도 훌륭하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지 말라. 매사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항상 모든 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결국엔 싸움이나 비밀스러운 일로 만든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 뒤로 던져야 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래 문제였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일도 많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인데 괜히 신경 써서 큰 문제가 된 일도 많다. 처음에는 모든 일을 쉽게 끝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치료법이 되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문제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꼭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는다.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3가지 여정이 있다. 삶을 신중하게 분배할 줄 알라. 우연이 아닌 성견지명과 사리 분별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휴식 없는 삶은 쉬어가는 여관이 없는 장거리 여행처럼 고통스럽다. 다양한 지식은 삶에 즐거움을 준다. 아름다운 인생의 첫 번째 여정은 죽은 자들과 대화하며 보내라. 우리는 자신을 알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태어난다. 책은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 여정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보내라. 즉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단 한 나라에서 모든 걸 찾을 수는 없다. 만물의 아버지인 신조차도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때로는 가장 추한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었다. 세 번째 여정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보내라. 최고의 행복은 철학을 하는 것이다.